2017 한국개연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김영원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팀 간의 2차전이 오늘 열립니다. 사실 1차전에서 참 치열했던 게 시간승도 나왔고 반집승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치훈 구단이 시간패를 당했어요. 네. 주치훈 구단 개인적으로 또 두 번째 시간패를 당했고요. 그렇죠. 그것도 상주꽃감에게 시간패를 당했었기 때문에 네. 약간 더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네. 특히 챔피언전에서 또 패하는 것은 굉장히 또 본인에게도 충격이 크겠지만 팀에게도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장수영, 강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전 1차전을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네, 1차전은 KH에너지가 가져갔고 이제 2차전이 펼쳐지는데 상주꽃감으로서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경기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오더를 볼 때요. 네. 상당히 좀 재밌게 오더를 짰어요. 부산 KH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 2국 중에 주치훈 구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서봉수 구단과의 다시 한번 대결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1, 2차전에 일단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오리무중이죠? 네, 3차전에 나올지 아니면은 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네, 양팀 간의 오더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정규리그 팀 순위와 함께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KH에너지가 상주꽃감과 개인 승수를 같이 했지만 팀 전적에서 우위에 있었습니다. 네, 8승 4패를 거두었고요. 상주꽃감은 7승 5패를 거두면서 1, 2위를 차지했고요. 정규리그에서는 상주꽃감이 부산 KH에너지에게 2승을 거뒀어요. 그렇습니다. 완봉승도 있었고요. 3, 4위는 사이버로와 영암얼출산이 가져갔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은 영암얼출산과 사이버로가 승리를 거두면서 상주꽃감과 경기를 펼쳤었죠. 네, 상주꽃감과의 대결에서 상주꽃감이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상주꽃감과 KH에너지는 1차전에서 KH에너지의 2대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2차전 1국은 서봉수 선수와 장수영 선수의 매치가 됐습니다. 네,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서봉수 선수가 이제 앞서 있고요. 2국은 김기현 선수 대 강훈 선수의 대결인데 강훈 선수가 또 앞서 있어요. 네. 상대 전적으로만 본다면은 2차전은 일단 1대1 승부, 3국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방금도 얘기해 주셨지만 1차전에서도 상대 전적이 앞서 있는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판 승부를 하더라도 지금까지 상대 전적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과연 두 팀의 2차전 어떻게 될지, 3차전까지 가기 싫은 KH에너지, 승리가 필요한 상주꽃감 어떤 팀의 바람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2017) 한국개연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KH에너지와 상주꽃감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 1, 2국이 먼저 진행되고요. 오늘은 문명근 심판위원이 수고해 주십니다. 2017년 한국개연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 2국의 승패 여부에 따라서 3국이 진행될 수도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2국으로 가보죠. 김기현 선수와 강훈 선수가 1차전에 이어 또 한 번 만났습니다. 네, 1차전 3국에서 두 선수 대결을 펼쳤는데요. 강훈 선수가 반집 승리를 거두면서 네. 일단 팀 승리까지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지는데요. 네, 1국은 다른 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장수영 선수와 서봉수 선수. 네, 두 선수 상대 전적이 서봉수 선수가 52승 19패로 크게 앞서 있고요. 최근에 또 4연승 중입니다. 네. 서봉수 선수가
1차전에서 조치훈 선수에게 이 시간승을 했는데 사실 계속 대국이 이어졌으면 또 그 대국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네,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네. 뭔가 이제 대마 수상전이 걸려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조치훈 선수가 이제 시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이 시니어 선수들이 사실 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순발력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간패에 대한 우려가 사실 많이 되긴 합니다. 그렇죠. 서봉수 선수도 이 초읽기에 몰렸을 때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네. 아홉에 급하게 이제 작점을 하는 모습이 종종 나오는데 시간패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전하려면 8회는 둬야 안전하겠죠. 네, 젊은 뭐 바둑리그 선수들은 9.5초에 뭐 작점을 했다 이런 흔히 뭐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시니어 선수들은 한 8초, 7초쯤에는 둬야지 좀 안전하거든요. 네. 네, 장수영 선수는 882승 739패라는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네, 시니어 리그는 지금 한 57%, 58% 정도의 지금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네. 서봉수 선수는 그보다는 훨씬 대국수가 많죠. 1631승 956패. 네, 시니어 리그 통상 성적이 70%. 네. 정말 좋은 성적이죠. 지금 현재 시니어리그 총 전적도 1위로 가장 승이 많고요. 네. 상주 꽃감의 1등 공신이죠. 일단 뭐 든든한 에이스가 있으면요. 거의 확실한 1승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판 중에 한 판 이기면 되니까 정말 뭐 편안하죠. 지금 뭐 서봉수 선수는 바둑 리그로 따지면 뭐 박정환 선수의 거의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뭐 상주 꽃감으로서는 어떤 팀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선수죠. 다른 팀에서 볼 때는 꼭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반면에 KH 에너지의 장수영 선수도 이번 시즌 참 정규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조춘 구단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었어요. 네. 팀의 이지명으로 본인의 역할을 뭐 충분히 해줬습니다. 네. 팀이 이렇게 뭐 상위권에 있기 위해서는요,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적이 나쁘다가도 중요한 순간에 꼭 한 건씩 터뜨려주는 이런 선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네, 강팀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부산 KH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명환 선수가 아주 중요한 시기에 또 승리를 거둬준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흑이 두 칸을 벌려봤는데 여기서는 백이 둘 수 있는 수가 몇 가지 정도가 있을까요? 네, 뭐 여기를 붙이는 수, 날일자 가는 수, 쪽을 또 들어가는 수 등이 있습니다. 네. 붙여갑니다. 네, 서봉수 선수가 그렇게 속기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초반에 좀 빨리 착점을 하는 것이 역시 이제 초읽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초읽기에 몰렸을 때 본인이 이제 좀 당황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안배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확실히 이런 속기 대회에서는 시간 안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장고파의 선수들은요,
시간 안배가 또 잘 안 돼요. 장수영 선수가 또 장구파잖아요. 네. 본인의 어떤 그 지금까지 바둑을 계속 도우던 리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두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다고 또 이 속기기전에서 성적을 못 내는 것도 아닙니다. 매번 초읽기에 몰리다 보니까 초읽기 경험이 많아요. 아, 그렇다면 또 초읽기 몰렸을 때 다른 선수들보다 실수가 적어질 수 있겠고요. 네. 네, 하나 붙여놓고 치중하고 올라왔습니다. 붙여져 있는 게 득이란 얘기겠죠? 차이가요. 지금 이제 흙이 뭐 이렇게 두거나 하게 됐을 때 네. 여기를 이제 붙이는 타이밍이 조금 애매해져요. 이 교환을 먼저 해두고 붙이게 되면 인원수들이 오히려 악수가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리 먼저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해두고 붙이면 흙이 다른 수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참 요즘에는 소목에서 날짜 구침이나 한칸 구침보다는 눈목자 구침이 많이 나오고요. 네, 눈목자 구침 그 위쪽을 이제 뭐 두는 득한 수가 구침. 이제 많이 두어지고요. 아무래도 알파고의 영향이 크겠죠. 네. 예전에도 두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두어지다가 거의 뭐 없어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알파고 때문에 또 최근에 또 아주 유행하고 있습니다. 두 판 중에 한 판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잡는 정도인데요.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고 있을까요? 다른 수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양에서는 하나 밀어두는 게 득이 아닌가요? 여기가 지금 아마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밀어두는 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 교환이 없을 때 이제 바로 진입을 하는 것과 막혀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은 좀 막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당장은 축이 네, 안 되는 별로 거죠, 득이 백이? 없어요. 참 이런 모양도 어려운 게 어떤 모양에서는 또 밀어두는 게 득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잡아둡니다. 아, 네. 눈목자에 이어서 3-3. 근데 어떻게 보면 알파고와 가장 또 흡선 깊은 서봉수 선수이기도 해요. 아,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굉장히 이제 실리형이고요. 실리를 서봉수 좋아하는 선수는 기분. 젖바둑에서도요. 넉점 젖바둑, 5점 젖바둑에서 바로 3-3을 들어가서 뭐 두거든요. 첫 수로요. 네. 그 정도로 이제 뭐 실리에 상당히 민감하고 네. 3-3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 서봉수 선수가 선실리 후타계의 전형적인 기사인데요. 네. 네. 두 선수 참 많이 만났습니다. 장수영 선수와 서봉수 선수가 또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함께 보시죠. 네, 52년생과 53년생입니다. 장수영 선수가 한 살이 많고요.
52승 19패. 많이 만났는데 또 그만큼 많이 이기기도 했네요. 네, 그만큼 뭐 또 중요한 대국에서 두 선수 이제 뭐 많이 대결을 했고요. 예전에 장수영 선수 이제 도전 5강으로서 또 활약을 하던 시절이고, 네. 서봉수 선수는 또 이 조은영 구단과 계속 도전기를 벌이던 시대였으니까요. 대국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봉수 선수 8승 3패, 장수현 선수 7승 5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막는 방향도 상당히 어렵죠. 제가 방금 그 질문 드리려고 네. 했어요. 어떻게 좀 구별하면 좀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외워두기 쉬우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발전성 부분을 좀 따져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상대 방향, 상대의 어떤 그 모양을 좀 지우는 네. 쪽, 그쪽 부분으로 이제 일단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정말 뭐 애매하네요. 어느 쪽으로도 둘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지금 이쪽을 만약에 맞게 된다면 네. 만약에 이런 진행이 됩니다. 젖히고 늘어두고요, 백이. 지금 이 모양에서는 흙이 이쪽으로 오는 자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럼 반대쪽은 어떨까요? 지금은 오히려 이쪽으로 막는 것이 더 나아 보이네요, 백이. 근데 이 판단이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뭐 아마추어 분들이 보실 때는 어느 쪽으로 막아도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런 모양이라면. 지금 아마 장수영 선수도 그 부분을 계속 생각을 하는데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죠. 그렇네요. 반대쪽으로 갑니다. 이제 간격은 확실히 이 우변 쪽이 넓은데요. 네, 최근에는 바로 젖히지 않고 뭐 다릴자를 두는 수단도 많이 두어지고요. 그냥- 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냥 뭐 넣는 수도 많이 두어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이 서봉수 선수가 이렇게 양복을 차려입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또 잘 어울리시네요. 자, 여기서도 지금 넣느냐 스치느냐를 생각을 잠깐 했고요. 젖히고 나서 귀를 젖히기도 하던데요. 지금은 좀 방향이 아닌가요? 지금은 일단 네. 장수영 선수 생각은 이 하변 쪽 모양이 일단 납작하니까 그래도 여기를 다 내어주더라도 이제 변 쪽으로 가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여기 단수를 치기도 합니다만 지금 나의 변 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 정도 가나요? 호구 치는 위력은 별게 없나요? 이렇게 젖히고요. 받아준다면 이 부분이 조금 또 애매하긴 합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다 해두고 이런 식으로
이는 진행이 된다면 당할 게 꽤 많은 곳이군요. 네, 생각보다 이제 이 모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100은 이제 우변 쪽으로 가서 이 모양을 이제 키우는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둔다면 아마 여기 젖히고 하는 것은 당장 선수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는 뜻이죠. 네. 두 선수가 기풍마저도 참 대조적이긴 합니다. 네, 장수영 선수가 저 단수를 치느냐 그 고민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단수 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근데 뭔가 우변도 흙이 오는 것과 백이 오는 게 네. 많이 달라지잖아요. 일단 우변 교환을 했으니까 이제는 뭐 단수를 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니면은 지금은 상변 쪽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반대로 이제 흙이 있는 곳을 차지하게 되면 양쪽으로 날개를 펼치면서 모양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런 것을 이제 견제를 한다면은 상변 쪽을 먼저 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좋은 곳이고요. 확실히 이 시니어 리그에서 뭐 전설로 불리는 기자들을 손에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서봉수 구단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승밖에 없어요. 네. 우승 그리고 뭐 준우승도 뭐 상당히 많이 했는데 준우승 기록은 일단 다 뺀 것 같아요. 네. 우승만 일단 다 적은 것 같은데 일단 뭐 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우승을 해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식 전적만 거의 뭐 한 2,600판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장수영 선수도 도전 5강 멤버로 참 많은 활약을 해왔는데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급에 힘쓰기도 하고요. 네, 뭐 입단한 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제는 하변 쪽 단수 굉장히 치고 싶은 곳이네요. 이제 신경 쓰이는 것이 단수를 친다면 상변 쪽이 지금 조금 좀 허전하거든요. 간격을 넓게 갔기 네,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왔을 때 좀 얇은 감이 있어요. 네. 이 돌도 확실한 돌은 아니고요. 여기도 조금 얇고 아마 이런 부분이 아마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지켜두려는 것 같아요. 자, 그 길을 하고 상변을 한 번 더 지킬 것 같아요. 받아준다면. 상변을 안 받네요. 그리고 이제 큰 곳을 갔습니다. 손을 빼려고 붙여놨군요. 어차피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흙이 좌상 쪽은 날일자를 만약에 가게 되면은요. 백은 이쪽을 지키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들어오면 그때 붙여도 거의 뭐 비슷한 거죠. 그렇게 맛보기 네, 자리였네요. 본다면은요.
저도 실전에서 이 우아기 같은 모양이 나온 적이 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백의 입장에서는 단패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 다음에 행마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 부분은 서로 참 부담이 많죠. 네. 네. 만약에 이제 뭐 여기 끊어져서 이렇게 잡히게 되면 귀가 너무 크고요. 반대로 이제 흙이 빵따님 2번 하게 되면 또 워낙 두텁거든요. 그렇죠. 서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에요. 그렇다고 이 모양이 지금 흙이 해결이 이렇게 뻗어서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요. 그렇게 흙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여기를 뻗어서 침입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거의 뭐 선수로 보강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뻗는 걸로 보강이 안 되잖아요. 폐가 계속 그렇죠. 남으니까. 반대쪽으로 또 끊을 수도 있죠. 여기서 때려요. 이거 때려내면 때리면 흙이 이을 수 없나요? 잊고 싶은데요. 네. 여기 이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두터운 자리죠. 네, 장수영 선수가 그래서 지금 좀 뜸을 들이는 거예요. 여기 때렸다가 혹시 여기 이으면 어떡하지? 네. 아, 교환을 네. 시키려는 처음에는 말입니다. 때리려고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이제 손이 돌아간 거죠. 지금은 흙이 막는다고 해도 아까 그냥 막은 것과는 차이가 많겠죠? 차이가 많죠. 네, 지금은 여기를 막더라도 네. 이제 백이 다시 끊고 이제 이런 거 뻗어서 싸울 수도 있거든요. 손을 뺀다면 막는 것이 다 선수니까 백이 이제 그렇네요. 상당히 두터운 거고요. 네. 흙이 또 획마를 한다면 한 칸 띄거나 해야 하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나와서 이제 축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흠집을 냈습니다. 흡변 뛰어드나요? 참 이번 2017 시즌 시니어 바둑리그 정규리그에서 사건 사고가 많았잖아요. 네. 저렇게 바둑판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불안해집니다. 저도 이제 돌이 바둑판에 닿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수들이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게 대해서 인식이 좀 둔해져요. 네. 본인은 이제 손이 바둑판에 돌이 안 닿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러 번 사건이 터졌죠. 지금 흙이 들어가는 것도 보통은 이제 한 칸 위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낮게 들어갔어요. 어차피 봉쇄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근데 당장 뭐 봉쇄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이런 곳을 이제 밀어가거나 했을 때 뭔가 좀 흙이 다음 획마가 좋은 획마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위로 가는 겁니다. 네. 약간 아래로 갔어요. 네. 1차전에서는 서봉주 선수와 조치훈 선수의 1곡, 장수영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2곡, 강훈 선수와 김기현 선수의 3곡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서봉수 선수가 조치훈 선수에게 5대1로 상대 전적이 앞서 있었고요. 장수영 선수는 19대 16으로 백성호 선수에게 앞서 있었고 강훈 선수를 6대1로 김기현 선수에게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제 상대 전적이 앞서 있는 선수들이 승리를 거뒀는데 아무래도 상대 전적에서 밀리게 되면
조금 그런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시니어리그 이번에 이제 대우 끝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사실 선수들이 내가 그렇게 많이 지고 있어요? 이렇게 또 반문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자세하게 모를 수도 있죠. 너무 많이 두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내가 이 선수에게 조금 잘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오는 선수가 있고요. 네. 어떤 선수는 많이 졌는데도 이 선수는 내가 뭐 어, 편하다 이렇게 해볼만하다. 생각하는 네.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나종원 선수 같은 경우는 뭐 7연패 당했는데 아주 중요한 대국에서 승리를 거둔 적도 있고요. 네. 상대 전적보다는 아마 이 정도 중요한 대국이 되면요. 담력 싸움이죠. 아, 얼마나 긴장하지 않느니. 패를 들어갔어요. 패감이 많다고 보고 있는 거네요. 글쎄요. 패를 지금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반대쪽으로 짚고요. 흙이 패감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뭐 패감이 없다는 뜻이죠. 네. 패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3번을 더 두는 거예요. 지금 벌써 상변 쪽에 한 번 둔 거죠.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때려내면 또 둘 수 있는 거죠. 네. 글쎄요. 그리고 이제 인원 부분도 백이 지금 좀 악수를 둔 겁니다. 어쨌거나 이쪽에서 단수를 쳐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끊고 빵따냄을 하면 빵따냄의 위력이 워낙 두터우니까 가능은 하지만 후수가 되는 거죠. 그냥 단수를 치는 것은 선수였고요. 그렇죠. 네, 장수영 선수가 우하 쪽에 패를 만들어 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씩 바빠지겠죠?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양 팀의 대결이 어떻게 될지 해설진이 예상을 해봤는데요. 이 도은교, 김만수, 하우정 씨는 승리 예상을 상주꽃감으로 주었습니다. 이제 반격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네. 1대1이 될 것이라고 했고, 역시 김만수 해설위원 역시 이국을 가장 중요하게 봤고요. 그리고 김영환 해설위원과 그리고 최명훈 해설위원이 KH 에너지를 유리하게 봤는데요. 네, 또 좋은 오더, 감독의 고심이 느껴진다. KH 에너지가 좋은 오더를 내놨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지금 평은요. 이국이 가장 중요하다. 네, 김기현 선수, 이제 강훈 선수의 대국이 어떤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3 정말 치열합니다. 네, 장수영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대결. 네, 다녀오기 전에 큰 패가 났었는데요. 네. 지금 패감을요. 흑은 이제 이 날일자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때려냈고요. 그래서 이제 백이 여기를 패감을 쓰고 네. 때려냈습니다. 이제 한 칸을 띄었어요. 지금 이제 백이 뭐 이렇게 해소할 수는 있죠. 문제는 이제 여기를 뻗었을 때 이 돌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참 우화도 크긴 큰데요. 쉽지는 않나요? 이렇게 밀고 나오면 바로 막는 것은 이렇게
조금만 치더라도 잡힐 모양은 아니에요. 이쪽을 젖히고 지금 끊고 나오는 수가 그쪽 있기 약점 때문에. 때문에요. 네. 흙이 또 하나 보강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사는 거죠. 네. 이것만 살면 그래도 백도 근데 이제 해볼 또 만한 거 아닙니까? 상변 쪽 이 한 점 이제 공격당하고 했을 때 과연 이제 뒤쪽에서 벌기는 많이 벌었습니다만 네. 흙이 또 워낙 두터워져서요. 꼭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네. 역시 장수영 선수도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성현 선수가 일단 글쎄 좀 더 이 진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패를 너무 좀 급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상변 쪽 흙이 진입을 했을 때 뭔가 이 부분을 밀거나 해서 조금 더 두텁게 한다거나 이 패를 그렇게 급하게 결행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조금 빨랐다는 감이 있어요. 일단 상변 쪽에 흙이 한 번 더 뒀다는 것이 지금은 크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4번을 백이 뒀던 자리인데 또 변 쪽이랑 갈라졌고요. 이게 점점 두터워지고 있는데요. 자, 이 대국은 아직 뭐 갈 길이 상당히 먼 것 같아요. 네. 우아 쪽의 패 그리고 상변이 중요해 보입니다. 장수영 선수와 서봉수 선수의 1곡 함께 하셨는데요. 강훈 선수와 김기현 선수의 2곡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대국은 일단 오목 두는 줄 알았어요. 오목이 완성이 됐네요. 네. 백이 일단 기 3개를 확실하게 이제 차지를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백이 좀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 바둑은 뭔가 이제 약한 돌이요.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집으로 확실하게 좀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으로 그렇게 앞서 있다고 보기에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대충 이제 모양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상 쪽과 좌하 쪽. 그게 뭐 비슷한 모양이에요. 우하 쪽과 우변 쪽은 뭐 더움 정도로 보고요. 우변과 하변을 합쳐서 우하 쪽과 비슷하다고 보고요. 좌상 쪽과 좌변 쪽. 근데 문제는 여기가 좀 얇아요. 그렇죠. 이 모양이 얇고 상변도 지금 좀 얇은 모양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상은 흙이 뭔가 선착의 효를 계속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바둑은 확실하게 좀 강훈 선수가 좀 편해 보입니다. 네. 지금 백이 한 점을 축으로 잡을 수가 있을까요? 못 잡았죠. 지금 일단 축이 되는지를 한번 축으로 잡을 수는 있네요. 잡을 수는 있는데 뭔가 이제 축머리로 이제 활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좌하 쪽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잡기보다는 뭔가 이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칸을 띄웠고요. 네. 또 저 백도를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상변 쪽 침투를 해서 집으로 이제 돌아서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급하게 그렇게 뭐 공격하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상변 쪽으로 진입을 해서 그렇군요. 집으로 이제 그냥 앞서 나가는 네. 그런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이 바둑은 뭐 단번에 전투가 벌어지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네. 근데 시간이 지금 김기현 선수는 한 17분, 18분 가까이 남았거든요. 근데 강훈 선수가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어요. 5분이 채 안 남았어요. 이 강훈 선수가 원래 뭐 속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강훈 선수 굉장히 장구파예요. 아, 그런가요? 강훈 선수 장구파고 김기현 선수는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그런데 김기현 선수가 이 챔피언 결정전 포스트 시즌을 계속하면서 이 평소보다는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 인터넷 대국을 통해서 많이 이 수련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강훈 선수는 항상 뭔가 표정이 여유가 있고 또 뭔가 손이 빨리 나갔던 걸로 기억이 돼서 저는 속기파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네요. 일단 지금 뭐 강훈 선수가 김기현 선수에게 상대 전적도 많이 앞서 있고요. 그렇죠. 지금 바둑 자체도 조금 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기현 선수는 시니어 리그 14승 9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김기현 선수는 2017 시즌보다는 2016 시즌에 훨씬 활약을 했었죠. 네. 근데 지금 이 통상 성적을 보면은요. 지금 판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김기현 선수가 입단이 늦어요. 네. 입단이 1992년입니다. 이 시니어 선수들 중에서는 입단이 아주 늦은 선수입니다. 강훈 선수는 1974년이고요. 네. 강훈 선수는 시니어 리그 12승 13패지만 통산 전적은 953승 742패로 승이 훨씬 많고요. 네. 강훈 선수 역시 도전 5강 네,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우승도 한번 차지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국을 승부판이라고 꼽았었는데 초반 흐름은 강훈 선수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상변을 진입을 하게 되니까 네. 흙이 확실하게 편해 보이네요. 네. 저 부분에서 이제 상변은 흙이 어느 정도 또 집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흙이 좀 편해 보입니다. 네. 네, 흙이 유리한 초반. 서봉수 선수와 장수현 선수는 또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다시 1국으로 가보시죠. 뭔가 변화가 많이 벌어졌네요. 패를 흙이 이겼어요. 지금 아까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고 한 칸 띄니까 이 패가 지금 벌어진 것 같고요. 이쪽을 지금 패감으로 쓴 것 같아요. 들여다보고 네. 뚫었나요? 들여다보니까 이제 받질 않고 때린 것 같고요. 또 때려냈고요. 여자 지금 여기를 이제 젖혀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뚫리는 것도 너무 크지 않나요? 그러면 받았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쪽을 이어두면 백이 귀를 사는 것도 좀 여러 악수를 더 줘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봉수 선수는 이렇게 둬서 우세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형사 판단을 해보기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뒀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둘 이유는 없거든요. 본인은 좋다고 지금 판단한 한 겁니다. 빵 따내는 거 정말 두고 싶네요. 여기요. 네. 네, 여기 좀 둬야죠. 워낙 좋은 곳이에요. 여기를 이제 때려내게 되면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네. 상변이 한 26집 확정가 봐요. 이제 젖히는 걸로 본다면 14집. 40집이죠. 한 집이 이제 우변 모양입니다. 하변이 여기가 거의 40집 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서봉수 선수가 확실하게 이렇게 둬서 우세하다 네. 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두는 것 같습니다. 좌변과 우상 쪽으로 우변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특히 아마 이 시니어 선수 중에 가장 또 이 실내에 민감한 선수가 네. 서봉수 선수거든요. 참 그렇게 실리를 좋아하면서도 전투도 잘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일단 뭐 프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투를 아예 못할 수는 없는 거죠. 이창호 구단이 한때 뭐 전혀 싸우지 않고 승리를 거둔다 이런 뭐 이야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투를 못하면은요 바둑을 잘 둘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전투냐 아니면 실리로 가느냐 그 갈림길에서 네. 실리로 가서 이길 수 있다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풍의 차이죠. 이창호 구단은 워낙 정확한 형세 판단 덕에 또 이제 실리로 가는 쪽으로 승리를 많이 거뒀던 거고요. 네. 최근에는 또 이창호 구단이 또 기풍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잽싸게 있는데요. 거기가 너무 두고 싶었을 거예요. 장수영 선수도 거기 앙따냄을 하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우변 쪽 하면은 더 이바둑은 드승산이 없다, 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변을 선택을 한 거고요. 두텀으로는 그 자리인데 또 실리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니까요. 붙여갑니다. 네. 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망설임 없이 붙여갔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저런 것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떠오르는 거죠. 네, 어려운 장면에서 뭔가 수읽기보다는 감각입니다. 그냥 직감 뭐 이런 걸로 이제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선수가 된다면 득이다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백이 받아만 준다면 네. 어떻게든 받는다면 하나, 일단 이렇게 둘, 봉쇄하는 것을 방비를 한 거거든요. 다섯, 한 수로 잡히는 것을 일단 일곱, 여덟, 견제를 해둔 겁니다. 또 이제 열. 뭐 젖혀간다면 104번 남았습니다. 뻗을 수도 있고 이걸 또 젖혀갈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막아서 충분히 싸울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통은 한 칸 뛰거나 움직인다면 한 칸 뛰는 정도인데요. 30초. 붙여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손을 돌렸습니다. 저거 붙여간 것은요. 지금 사실 백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단하는 것도 노릴 수 있거든요. 뻗은 수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수도. 근데 이것은 버려요. 이렇게 하고 잡기도 쉽진 않겠네요. 근데 쉽게 이 중앙 쪽만 이런 식으로 해서 봉쇄를 하더라도 여기 웬만큼 어마어마해지는데요. 버리더라도 이 중앙을 네. 크게 키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붙인 겁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들여다봐서 귀 쪽에 침입에 대한 보강을 좀 해두는 거고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3번 남았습니다. 장수영 선수 뭐 있는 정도지 않을까요? 지금은 거의 뭐 두 가지로 보여요. 있거나 아니면 한 칸 뛰거나. 그러니까 이 돌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추궁을 한다면 한 칸 뛰어야 네. 하는데
이렇게 뻗어도 다음에 나와서 끊는 수가 또 신경이 쓰이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또 받고 있을 수도 없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 짠이 좀 여섯, 무거워지고 일곱, 여덟, 한 칸을 뛰자니 열. 그 자리가 좋군요. 102번 남았습니다. 지금 출기가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네. 되도록이면 마지막 촐기에는 안 물리는 것이 좋은데요. 네. 초 하나, 둘, 지금 뭐 백이 네. 이쪽을 먼저 둬서 다섯, 뭔가 이제 차단하는 여섯. 것도 생각을 그쪽으로 하나요? 갔어요. 같이 뚫어버리면 어떡하죠? 여기 지금 따로거든요. 그럼 그냥 꺼내서 실리가 너무 크죠. 서봉수 선수는요 지금 뭐 중앙 쪽 여기 뭐 크게 안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집으로 그냥 이겼다. 중앙은 어차피 굳이 집으로 짓지 않아도 백이 키우려고 해도 큰 집이 안 난다. 네. 이런 뜻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장수영 선수의 생각은 여기를 다섯, 받아주면 이제 여섯, 끊고 해서 일곱, 크게 여덟. 뭔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뜻이었는데 안 싸워지니까요 힘이 쫙 빠지는 거죠. 실리로 커요. 그러니까 두 점을 버림돌로 해서 완벽하게 또 우상집을 마련했네요. 그리고 사실 백이 여기까지 뛰어가지고 한 거에 비해서 백은 이 모양이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흙이 붙이고 뭐 젖히고 해서 조금 더 이제 확실한 집이 됐다는 정도고 백이 늘어난 집은 없어요. 근데 우변 쪽은 귀 쪽까지 이제는 흙은 깔끔하게 다 집이 네. 됐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의 또 결과도 하나, 흙이 또 점수를 둘, 획득한 겁니다. 네. 자, 지금은 장수영 선수 뭐 한 번 더 젖혀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뭐 뻗고 지금 뭐 정수라는 게 없고요. 지금은 강하게 둬야 돼요. 강하게 둬야 하는 만큼 그만큼 비세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둑이 유리할 때 정수와 불리할 때 정수가 다르거든요. 유리할 때는 30초 하나, 우세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반격을 하지 못하게 단단하게 둬야 됩니다. 네. 불리할 때는요. 어떻게든 변화를 최대한 줘야 하는. 강하게 버텨야죠. 그래서 이 강수가 통과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우세를 다시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뭔가 좀 무리가 되더라도 한번 싸워봐야 됩니다. 사실 바둑 돌 때 제일 억울한 게 쭉 집으로 가서 나중에 집부족으로 지는 거예요. 완패당하는 거죠.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넷, 강하게 가야지 상대방이 좀 오히려 움츠려들거든요. 네. 자, 지금 또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 반대쪽도 선수 듣는 게 있잖아요. 뭐 이쪽에서 단수를 친다면 뭐 미는 정도인데 여기 끊고 다시 여기 또 젖혀가거든요. 네. 여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이제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그러면 때려낼 때 이쪽으로 끊는 수가 있어요. 네. 이 간격은 100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흙집보다. 근데 흙은 우변에서 일단 벌어둔 것이 있으니까 네. 중앙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괜찮다 뭐 이런 뜻이죠. 30초 네, 우선 들어갔고요. 둘, 셋, 넷, 다섯, 지금 이 수는 이제 흙이 이렇게 젖히면요 여기 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때려내고 네. 위에서 이제 호구를 치고 단수를 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흙도 그냥 뻗어 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뻗은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흙도 그 단수를 먼저 하나 쳐두고 백도요. 흙이 뻗은 곳을 아,
먼저 이제 단수를 하나 쳐두고 때리거나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을 걸 그랬어요. 30초. 하나, 둘, 셋, 이거 훨씬 낫죠. 어떻게든 백은 중앙을 많이 늘려놔야 할 것 같은데요. 그쪽을 거기까지 이어요. 이어요? 백은 뭐 참을 수가 없네요. 생각하기 힘든 수인데요. 저는 뭐 계산 안 해봤지만 한 이 정도로 지금 그냥 삭감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백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억하더라도 뭐 이 정도는 줘도 될 것 같아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 한 다섯, 많이 여섯, 보더라도 한 쉬운 집 일곱, 정도입니다. 여덟, 아홉, 그리고 이쪽과 열. 이쪽 합치더라도 백. 마지막 한 번 30집 남았습니다. 정도. 30집은 더 나겠네요. 그러면 한 80집 정도 대략이요. 여기가 아까 40집이었죠? 하변이. 네. 쉬운 다섯, 예순 다섯. 그 정도도 뭐 가능을 했던 것 같아요. 흑은요? 중앙 부분도 상당히 이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전체를 다 타게 하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아까 이제 선수로 이 부분을 이제 두텁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뻗으면 이제 후수가 되니까. 그렇다고 안 둘 수는 없고요. 꺼내서 또 홍수를 한번 물어봅니다. 흑이 가장 좀 확실하게 두는 수는 이제 여기를 끊고요. 그때 이제 이쪽을 막는 거예요. 네. 여기는 뻗더라도 막으면 백이 수부족입니다. 이쪽을 잡게 되면 흑은 이제 선수가 됐죠. 먼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점 쪽 느는 수와 이제 달아나는 수를 맛보기로 하겠다는 네. 거군요. 그렇다고 지금 백이 이쪽을 단수를 쳤어요. 이 빵따냄을 줄 수는 없거든요. 빵따냄을 주고 여기만 잡는다는 보장이 확실하다면 빵따냄을 줄 수도 있지만 넷, 지금 다섯, 이렇게 단수 쳐서 네. 지금 그쪽 못 빵따냄 주고는 뒀죠. 안 돼요. 네. 아예 뻗어서. 집으로는 일단 좀 손해인데요. 이렇게 이어줘도 막아서 흑은 내수고 백은 세수거든요. 네. 한 수 빠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중앙 타겟에 어떤 맥을 보여줄까요?
보통 이제 행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렇게나 뭐 이 정도가 이제 네. 보통은 행만인데요.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도 좀 괜찮아 더 보여요. 치열하게. 백도 좀 얇으니까 네, 가능합니다. 아, 근데 정말 이쪽이 말끔하게 타개가 되면요. 백이 집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네. 네. 마지막 하나, 둘, 백도 중앙이 얇은 것 네. 같아요. 다섯, 여섯, 흙이 두터워지면요 여기 뻗어서요. 네. 반대로 이제 뭐 벽 전체 이제 공격합니다. 근데 그곳은 너무 두고 싶은 곳이긴 해요. 반대로 이제 백이 찌르고 한 점 잡는 것이 선수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수로 당한다고 보면은 아프죠. 지금 안 받으면 또 한 칸 띄어서 우변 모양을 또 지으니까. 중앙은 또 그 교환대로 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가야죠. 이렇게 막. 안 되죠. 아,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그렇다고 지금 이 한 점이 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뭔가 이제 또 두터움을 만든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들더라도 마지막. 후수가 돼요. 하나, 선수로 둘, 두통을 만들 수가 있어야 셋. 하는데. 그러게요. 이제는 뭐, 네. 서봉수 선수는 지금 시간 공격 엄청 하는데요. 네, 시간 공격도 있고 좀 손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정도지 않을까 했는데 또 붙여가는 맥성을 보여줬고요. 백은 그렇다면 뭐 여기를 젖혀가야 되나요? 뭔가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있을 수는 하나, 없어요. 둘, 변화를 구한다면 여기를 셋. 젖혀가야 될 것 같아요. 넷. 네. 여기서 뭐 백이 좀 강력한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우상 쪽 약점과 중앙을 좀 동시에 뭔가 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죠. 네, 그런 수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뭐 석점 정도 잡는 정도, 이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안 돼요. 이 석점은 네. 잡아도 안 되고요. 최소한 뭐 이 정도 선이나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셋, 잡아야 하거든요. 넷, 다섯, 그러기는 여섯, 좀 어렵습니다. 일곱, 여덟. 네. 1국은 대개 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수영 선수가 분위기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입니다.